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84일차 매일 달리기 84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4분 30초에서 4분 40초 페이스로 6km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8월 21일 목요일, 현재 시각 7시 17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GPS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GPS 정상 작동 확인. 심호흡 2번 정도 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84일차 조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다리 지나가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부상당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면서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달리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라이브 러닝캠은 달리고 나서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한 짧게 3분 정도 내용 요약을 항상 하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달리는 영상 다 스킵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달리기 끝난 다음에 내용 요약만 보셔도 충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거리를 늘리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마큼 늘려야 될지도 잘 감이 안 오고 혹은 무리하게 늘렸다가 부상이 오셨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거리 늘리는 방법 이제부터 추천드리겠습니다. 단 오늘 드리는 말씀도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은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들 달리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심폐지구력과 하체 근력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심장 근육하고 다리 하체 근육하고 달리기를 하면 어떤 근육이 더 빨리 지칠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단 전제 조건은 심장 근육이라든지 다리 근육 둘 다 트레이닝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따로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 어디 근육이 빨리
더 지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km 속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 분 30초 거리 1.01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7초 1km 평균 속도 4분 27초 나왔네요. 자, 생각해 보셨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다리 근육보다 더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심폐지구력이 더 힘들다는 말이에요. 달릴 때 하체 근육보다. 그래서 거리를 늘리려면 결국에는 나의 심폐지구력, 내 심장이 어느 정도 같은 속도로 오래 버틸 수 있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래서 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훈련이고 시도지만 처음에 거리를 보시면 안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거리를 늘리고 싶은데 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심박수에 집중해서 달려주셔야 돼요. 제가 보통의 경우에 거리를 늘리는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일단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릴 수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보통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3km 달렸는데 괜찮더라. 나는 5km 달렸는데 괜찮아. 이제 그러면 나의 운동 상태를 고려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라는 키로를 처음에 정해요. 킬로미터를. 그 다음에 달리기를 쭉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간을 늘리려고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음번 거리를 늘려놓고 내 몸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거리를 어느 정도 늘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주변에서 주어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거리를 이미 늘려놓고 거기에 내 몸을 맞추면 부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늘려놓고 나의 몸을 맞추는 훈련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지금부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심박수를 가지고 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볼 텐데 2km 속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분 51초 거리 2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5초 2km까지 평균 속도 4분 25초 나왔어요. 이제 지금부터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역시 저의 견해가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테스트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높은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상하고 생각보다 고통이 덜한 상태로 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 점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걷는 걸 예로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안전기 심박수에서 이제 걷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데 이 심박수가 계속적으로 한없이 올라가지 않아요. 걷는 거를 지속하신다면 막 숨 차면서 걷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심박수가 어느 일정 구간에 가면 멈춥니다. 이 지점을 먼저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스피드를 올려서 달리기를 해보셔야 하는데, 전제 조건은 걷는 속도가 일정한 것처럼 지금 조금 빠르게 달리는, 정확히 말하면 조금 빨리 걷는, 천천히 달리는 이 스피드가 일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걷다가 심박수가 거의 이제 상승하지 않는 구간에서 조금 빠르게 걷기나 살짝 달리기를 시작하면 심박수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시면 걷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심박수가 올라가다가 멈춰요. 멈춘다기보다, 멈추면 큰일 나죠. 멈춘다기보다 상승을 멈추는 거죠. 그러면 그 페이스로 이제 쭉 조금 빠르게 달리기, 조금 빠르게 걷기를 진행을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지속하시냐? 거리를 보고 이걸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평균 속도는 계속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심박수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일정 구간에서 상승을 멈추는 구간까지 이렇게 쭉 지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확히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해드릴 텐데 3km 보고 말씀드릴게요. 13분 18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5초 3km까지 4분 25초
나왔네요. 자, 이제 걷기를 하셨어요. 쭉 걷는 동안 안정기 심박수에서 걸을 때 맥시멈으로 나오는 심박수 구간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이라고 해볼게요. 100 또는 110, 100 쉽게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스피드를 올려서 똑같은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일정 구간이 되면 심박수 증가가 멈춰요. 그 구간에서 계속 지금 상태 페이스의 달리기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보고 달린다는 게 아니니까, 거리를 생각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니까, 심박수에 맞춰서 상승 구간이 멈추는 구간까지, 상승이 멈추는 구간까지 달리기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심박수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버티면 조금만 달리거나 해도 더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아신 거예요. 나의 몸이 심박수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전 구간까지 달리기를 하셨고, 그 거리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오는 고통을 다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 근육보다 심장 근육이 먼저 지치기 때문에, 이 말은 심폐지구력이 더 많은 영향을 작용하고 있고, 먼저 지치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에 맞춰서 달리기를 멈추면 관절 근육 이런 곳에 거의 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보다 아직은 에너지가 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리를 과도하게 설정해 놓고 심장 박동수를 보지 않고 목표 거리만 채우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힘은 빠진 상태고 심폐지구력이 이제 심장 근육이 지쳐서 심폐지구력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몸이 힘들어서 자세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거리를 완성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완주가 되어 거리를 늘리는 걸로 계속적으로 17 달리기를 시도하신다 그러면 47초 거리 4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6초. 4km까지 평균 속도 4분 26초 나왔어요. 오늘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짧게 요약하면, 거리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주변에서 오는 데이터에서 5km 달려봐야지, 1km 늘려서 6km 달려봐야지, 이 순서가 아니라
거리를 다 드랍을 하고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면 거리가 저절로 늘어난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거리를 늘리는 거는 나의 심폐지구력 문제인 거고, 내 심장이 같은 속도를, 이 환경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냐에 따라서 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를 베이스로 해서 거리를 늘리시면 장점이 있는데, 일단 심장 근육이 하체 근육보다 먼저 지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힘들다, 호흡이 딸린다 라고 해서 거리를 그만두게 되면 절대 아직 하체 근력 에너지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달리기를 멈췄기 때문에 부상은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높아지는 그 직전에 구간에서 일정 속도로 달리다 멈춘 거기 때문에 그 힘듦, 심박이 더 빨라지면서 극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거리를 늘리고 싶으시다, 그런데 부상도 잘 당하고 정확히 얼마나 거리를 늘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장 박동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리를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 속도는, 전제 조건이 속도는 계속 일정하게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워치로 또는 핸드폰으로 현재 심장 박동수하고 페이스를 보면서 달리셔야 되는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일정하게 달리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다 그러면 트레드밀, 런닝머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속도가 완전히 정해놓고 달릴 수 있잖아요. (22분 16초) 거리 5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7초. 5km까지 평균 속도 4분 27초 나왔고요. 마지막 구간은 말씀드리지 않고 호흡만 하면서 달리기 하겠습니다.
26분 30.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26분 34초. 거리 6.0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4초. 구간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4분 25초 정도 나왔고요. 케이던스는 189. 자, 구간 속도를 볼게요. 처음에 1km 4분 27초, 그 다음 2km 구간까지 조금 속도 올렸고요. 3km에서 살짝 유지, 그리고 4km, 5km에서는 속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6km 구간에서 4분 14초 페이스로 일단 완주 한번 해보았고요. 자, 달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거리를 많이 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갈망,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거리를 늘리면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거리를 체계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보통의 경우에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거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거리를 늘려는 목표를 가지고 내 몸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내는 소리를 보면서 거기서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면 부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킬로미터를 늘려놓고 거기에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증량하기 위한, 늘리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거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속도에 대한 생각을 전부 버리셔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진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지표로 내 몸을 움직여야 되냐? 심박수예요. 이 달리기를 먼 거리를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심폐지구력이 가름을 합니다. 나의 심폐지구력이 어느 정도가 돼야 거리를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심장 근육하고 다리 근육 중에서, 하체 근육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먼저 지치는 거는 심장 근육입니다. 이 말은 하체의 힘이 다 빠지기 전에 심폐지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좌우하는 심박수를 보면서 달리기를 하면, 이걸 했을 때 멈추면, 심박수가 무리했을 때 멈추면 힘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다리 근육은, 하체 근육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면 부상을 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일단 걸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치고, 보통 이제 안정기 심박수에서 걸으면 심박수가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심박 상승이 멈추는 구간이 나타나요. 걷는 거를 막 헉헉대면서 걷진 않으시잖아요. 자,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용어를 좀 넣을게요. 존 1 심박수까지 지금 걷는 거에서 조금만 속도를 올려서 조깅 정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깅으로, 일정한 속도로 조깅을 하면 심박수가 이제 쭉쭉쭉 다시 올라갑니다. 그 걷기 심박수에서. 그러면 이 조깅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심박수가 계속 올라가냐? 그렇지 않아요. 조깅으로 쓰는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박수가 일정 구간 올라가는 데가 그러니까 상승하는 부분이 멈춥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내 지금 평균 속도와 심박수를 보면서 그 심박이 유지되는 구간을 계속 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쭉 달리다가 보면 이제 심장이 지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심박수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옵니다. 스피드는 아까랑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 달리기를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기록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거리가 내가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리예요. 내일부터는 그 거리를 편하게 쭉 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달린 속도와 똑같이. 이거를 계속 하다가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이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게 하루 이틀 달리다 보면 계속. 그러면 이제 어느 구간에 가서 그 길이가 됐을 때, 거리가 됐을 때 다시 심박이 또 올라가는 구간이 와요. 그럼 올라가다 멈춥니다. 그 구간까지 또 계속적으로 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박수를 기준으로 거리를 늘려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에 다시 한번 급격하게 심장 박동이 상승하기 전에 멈추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 덜하고요. 두 번째, 심장 근육이 하체 근육보다 빨리 지치기 때문에 심장에서 멈췄기 때문에 운동을 하체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고 그 말은 부상을 당할 확률이 적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사실 뭐 누구에게 다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달리기 이런 이제 저의 경험치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서 나름 저만의 결론을 내려본 거고요. 지금 매일 달리기 라이브 러닝캠에서 일주에 1km씩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km씩 늘려가는 거리를 정해놓고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박을 체크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리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화면에 심박수를 연동시켜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 중에 있는데 해결이 되는 대로 화면에 심박수도 같이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추후에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와 운동을 다녀온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힘든 거 해내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85일 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